미 해병 수천 명을 태운 강습 상륙전단 복서호가 인도양에 진입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후면 중동에 도착합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작전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은 다시 수도 테헤란에 방공망을 가동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미군의 강습 상륙한 복서호가 어제 싱가포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를 출발해 이제 목적지인 아라비아 해까지 약 6,000km 남은 건데 일주일 정도면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대규모 상륙작전 지원을 주 임무로 하는 복서호는 작은 항공모함급으로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와 장갑차, 전차 등 100여 대의 차량 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복서함엔 해병대원 2,200명을 포함해 총 4,500명의 병력이 탑승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먼저 중동에 배치된 같은 급의 트리폴리오 병력과 합쳐지면 8,000명이 넘는 지상전 병력이 중동 인근에 배치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현지 시각 어제엔 탄약과 장갑차 등 6,500톤 규모의 미국 군사 장비도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대부분 탄약과 미사일로 만약에 이란 재공습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추가 여력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젯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선 방공망이 재가동됐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소형 비핵물체와 정찰용 무인기를 요격하면서 약 20분간 테헤란 여러 지역에 포성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찰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도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N12 방송은 미군 합참의장과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현지 시각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이란전 작전 계획을 브리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이란 기습 공격을 명령하기 이틀 전에도 비슷한 브리핑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더 원한다고요. 오늘부로 의회 승인 없이 이란 전쟁을 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이 만료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이어갈 태세입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승리는 확보됐지만 더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의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이란의 핵무기 포기를 이끌어낼 때까지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재차 밝힌 것입니다. I mean, Iran is dying to make a deal. I don't want to get into it, but they cannot be nuclear. 트럼프는 미국의 군사 우위를 강조하며 이란전을 전쟁이 아닌 군사작전이라고 부르는 편이 낫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60일까지만 허용하는 전쟁 권한법을 의식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오늘로 전쟁 시한이 만료되면서 법적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과 휴전 중이기 때문에 전쟁 60일 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We are in a ceasefire right now, which our understanding means the 60-day clock pauses or stops in a ceasefire. 로이터 통신은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며 전투가 재개되면 트럼프는 의원들에게 또 다른 60일 기한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자, 반면 이란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성명을 내고 이 미국의 공격이 수치스러운 패배로 끝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즈타바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장하연 기자입니다.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이 패배했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에도 성명의 내용은 국영방송이 대신 읽었습니다. U.S. and Israel's humiliating defeat marks the beginning of a new regional and global order. 또 영토 수호의 과학, 군사 기술을 총동원해 해협을 새롭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의 새 질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قواعد حقوقی و اعمال مدیریت جدید تنگه هرمز آسایش و پیشرفت را به نفع همه ملت‌های منطقه رقم خواهد زد
و مواهب اقتصادی آن دل ملت 이란 국민에게 미국의 패배를 선언하며 이제 이란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확립해 주변국의 평화와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해당 성명은 현지 시각 어제 페르시아만의 날을 맞아 발표됐습니다. 해군 군악대가 경쾌하게 이란 국가를 연주하고 국기가 개양됩니다. 이란 국기를 꽂은 배들은 바다를 가르고 시민들은 장미꽃을 바다에 뿌리며 축하합니다. 이란은 1622년 사파비 왕조가 포르투갈 세력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몰아낸 것을 기리기 위해 매년 4월 30일을 페르시아만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는데 올해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신변 이상에 대한 소문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이란 테헤란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있는 풍자 광고판이 등장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도 글을 올렸는데 하나같이 미국을 조롱하는 내용들입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이란 테헤란 지하철에 걸려있는 광고판입니다. 고개 숙인 트럼프 대통령이 무릎 꿇고 돈다발을 바치고 그 옆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연간 1,000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예고하며 통제권이 미국이 아닌 이란에 있다고 과시한 겁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가세했습니다. SNS에 미국 지도와 함께 뉴욕에서 서해안까지, LA에서 동부해안까지 2개의 장벽을 건설해도 이란 국경 길이에 못 미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봉쇄할 수 없다며 조롱한 건데 마지막엔 조롱 대상으로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콕 집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호르무즈를 트럼프 해협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공유하며 They have to open up the Strait of Hormuz. Excuse me for this. I'm so sorry. Such a terrible mistake. 호르무즈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건 확실히 끔찍한 실수라고 직격했습니다. 외신은 이란이 군사, 외교, 심리전을 결합한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타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란 대통령과 또다시 전화회담을 했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고위급이 전방위로 대이란 외교에 나서면서 이 위기 상황에서도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타카이치 일본 총리가 어제 저녁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20분 동안 전화회담을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일본 유조선이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뒤 이뤄진 건데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두 번째 통화입니다. すべての船舶の一日も早いホルムズ海峡通過を実現するためにあらゆる外交努力及び調整を積極的に続けてまいります。 이란이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에 신뢰를 보이는 건 전통적인 우호 관계와 함께 고위급 인사들의 대이란 외교전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일본과 이란 외교장관은 오랜 개인적 인연 등을 토대로 4차례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私も荒口外務大臣とはですね、旧知の中でありまして 기시다 전 총리도 주 일본 이란 대사 등을 접촉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日米同盟この関係を基軸としながら伝統的な友好関係を維持してきたイランとの関係このバランスをしっかり取りながら 일본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겐 이달 중순 중국 방문을 계기로 일본도 찾을 것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미국과의 관계 유지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뒤끝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미군 감축 보복 카드 대상으로 독일에 이어 스페인과 이탈리아까지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또 어딜까? 동맹국들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이어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주둔 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hy shouldn't I? Italy has not been of any help to us, and Spain has been horrible. 현재 스페인에는 약 3,000명, 이탈리아에는 약 12,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두 나라를 콕 집어 거론한 건 처음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은 지난 3월 이란 전쟁에 투입된 미 군용기의 자국 영공 통과와 군사기지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도 미군의 시칠리아 공군기지 활용을 한동안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이던 동맹들을 거론하면서 보복성 조치를 시사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비협조 대상으로 언급한 적이 있는 데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불협화음 징후도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동맹 현안에 있어서 삐그덕대고 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주한미군 카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 움직임이 다시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던 이란 활동가, 이번엔 체제 전복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이란에서 있었던 반정부 시위를 촬영해 전 세계에 알리고 지금은 터키로 망명한 이란 활동가 라얀 아미리 씨가 한 이스라엘 매체와의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The police station was almost taken by the people, who were not armed. It started to shoot at the people. Because the people were being successful in taking over. 아미리 씨는 이란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Organizing happening right now in Iran to return to the street. Absolutely. The Iranian people are waiting for the next call, getting prepared for the next uprising.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정권 교체 의지를 드러내며 시민들이 이란 불멸 근위대라는 조직까지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Previous time they came in millions without being armed, but it didn't happen. So, but there is mobilization, Immortal Guard of Iran. And the Immortal Guard of Iran is going to crush the IRGC and is going to replace the IRGC. 실제로 현재 이란 내부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반정부 무장 세력이 경찰 순찰대를 습격해 사망자가 발생하자 경찰이 반격에 나설 정도로 내부 긴장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전쟁 이후 정치범 21명을 처형했습니다. 이란 법원은 어제도 지난 1월 시위에 가담한 21세 가라데 선수 사산 아자드바르를 국가 안보 위협 혐의로 처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